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Michael Chang, Interpol Inspector. Matsuda Light Street Fighters. お前韓国の殺し屋だったんだな。 Funds from the foreign branches have started moving rapidly. That means Matsuda is planning something. We don't have time. 류 기사님, 괜찮겠죠? 腹を切れ。 안녕하세요. N차원 예고편의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와, 저는 정말 시작하자마자 숨도 못 쉬는 줄 알았어요. 1화 오프닝 기억나시죠? 그 어두컴컴한 밤, 자동차 극장이라고 해서 뭔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상상했는데 그게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데 딱 3초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뭘 보여주려는 거야 했는데 그 어둠 속에 숨어있는 눈빛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낭만적인 데이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사고 파는 시장판이었다니 그 반전이 주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피해자 여성들이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될 때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더군요. 바로 그 지점이죠.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가장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 뒤바뀌는 그 순간의 공포. 그런데 그때 그 무겁고 탁한 공기를 뚫고 자동차에서 김도기가 내리는데 와, 그 존재감이 화면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김도기가 차문을 열고 나올 때 들리는 그 구두굽 소리, 또각또각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망설임이 없잖아요. 보통 드라마 보면 주인공들이 악당들하고 말싸움부터 하는데 김도기는 그냥 몸으로 대화를 하더군요. 그렇죠. 그 타격감, 퍽퍽 하는 소리가 진짜 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생생해서 보는 제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아, 시즌이 돌아왔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서의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화면이 싹 바뀌면서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 일본 바닷가 장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도 긴장감은 여전했죠. 저는 거기서 고등학생 윤희서가 쫓기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친 숨소리가 오디오를 가득 채우는데 그 아이가 느끼는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배경은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인데 상황은 지옥이라는 그 대비가 참 잔인하더군요. 윤희서가 죽을 힘을 다해 산길을 달리는데 결국 마주한 게 낭떠러지였잖아요. 밑에는 시커먼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야쿠자 조직원들이 쫓아오고 그 절벽 끝에 섰을 때 윤희서의 표정 보셨나요?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잡히면 끝이라는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 망설임 없는 상택, 차가운 바다로 몸을 던지는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장면에서 물보라가 치고 윤희서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데 사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비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해변으로 떠밀려왔죠.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게 유리병, 그 안에 든 무지개 운수 스티커. 이게 참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우연 같으면서도 드라마 속에서는 그게 유일한 희망의 동화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물에 젖어서 덜덜 떨면서도 그 스티커를 보고 공중전화로 달려가는 윤희서의 모습이 너무 처절했어요. 수화기를 들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져서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 쇳소리 섞인 울음이 듣는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좀 안타까웠던 게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장소를 말할 틈도 없이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뒤쫓아온 조직원들이 윤희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데 수화기가 덜렁거리면서 바닥을 치는 소리, 그리고 끊어진 전화, 그 정적이 주는 공포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장성철 대표는 역시 다르더군요. 그 짧은 통화와 끊어진 신호만으로 발신지가 일본이라는 걸 알아채고 현장에 공중전화 밑에 윤희서의 학생증까지 찾아내잖아요. 저는 무지개 운수 팀원들이 그 학생증을 보면서 분노하는 장면에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는 그 결의가 보여서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김도기의 변신쇼가 시작되죠. 이번 부캐는 황인성 선생님. 와, 안경 쓰고 셔츠 단추 끝까지 채운 김도기 모습 너무 낯설지 않던가요? 너무 낯설었죠. 평소에 그 날카롭고 차가운 김도기가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를 것 같은 순박하고 다정한 선생님이라니. 그런데 그 눈빛만큼은 안경 너머로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에 잠입해서 윤희서의 친구 예지를 만났을 때 예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 사기 수법 말이죠. 게임 포인트 환전해준다고 꼬셔서 아이들을 빚더미 앉히는 거. 사실 이거 뉴스에서도 가끔 보는 수법인데 드라마에서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30만 원이 순식간에 150만 원이 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결국 해외 취업이라는 명목으로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른들의 악랄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화가 치밀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지 상상하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준님은 이 부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 구조적 악에 대해 생각하게 되군요. 단순히 나쁜 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빚을 만들고 서류에 조작해서 출국시키기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김도기가 이걸 어떻게 부술지 더 기대가 됐고요. 그 부분에서 잠깐 세리님, 저는 사실 안고 오니 지적 미끼가 된 작전 조금 무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위치 추적기가 들키거나 김도기가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하긴 고은이가 납치되어서 도착한 그 일본 아지트 벽면에 붙어있던 수많은 사진들, 그걸 보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 사진들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딸이고 친구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좌표가 확인되고 김도기의 시간이 왔죠. 아까 그 순박했던 황인성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사냥개 김도기로 돌아온 순간이요. 안경을 벗어던지고 넥타이를 풀어헤치면서 야쿠자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그 뒷모습. 그 액션 시퀀스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일본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을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좁은 복도에서 그리고 넓은 사무실에서 다수의 적을 상대로 싸우는데 이번에는 타격감이 더 묵직했어요. 주변의 집기들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날아오는 주먹을 간발의 차로 피하면서 카운터를 날리는 장면들. 특히 책상 위로 슬라이딩하면서 발차기 하는 장면은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저는 액션도 액션이지만 김도기의 표정 변화에 더 집중했어요. 처음 들어갈 때는 무표정이었는데 싸움이 격해질수록 눈빛에 살기가 돌기 시작하잖아요. 악인들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는 게 느껴져서 보는 저도 같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일화가 통쾌하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죠.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 윤시윤이 연기한 그 새로운 빌런 말입니다. 와, 그 서늘한 미소, 소름 돋지 않았나요? 보통 자신의 조직이 털리면 화를 내거나 당황해야 정상인데 그 사람은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더 큰 악의가 숨겨져 있을지 상상조차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이번 시즌의 최종 보스는 차원이 다르겠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켰죠. 그렇게 1화가 끝나고 바로 2화로 넘어갔는데 2화 초반부는 김도기의 큰 그림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더 흥미로웠습니다. 1화 엔딩에 그 난장판이 사실은 다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무모하게 뛰어든 줄 알았는데 보스 마츠다 케이타의 눈에 들기 위한 오디션 같은 거였다니 정말 김도기의 설계는 어디까지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과정도 너무 능청스럽지 않았나요? 일본 택시 회사 연수생이라니요? 장성철 대표의 준비성도 대단하죠. 그런데 경찰서를 나서면서 인터폴 요원들을 만나잖아요. 마이클 창과 스즈키 형사. 여기서 또 한 번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김도기가 인터폴의 공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잖아요. 세리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도기의 선택이 이해가 갔어요. 김도기가 말했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들을 잡을 수 없다고요. 인터폴은 절차를 지켜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윤희선은 당장 어디론가 팔려갈 위기잖아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따지는 건 사치라고 느꼈을 거예요. 피해자의 고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김도기다운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봤어요. 물론 김도기의 말이 맞긴 하지만 인터폴과 척을 지면서까지 단독 행동을 하는 게 나중에 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독단적인 행동이 마치다와의 독대를 만들어냈죠. 마치다가 김도기에게 내 영업장에서 시끄럽게 했으면 사과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시비 걸던 장면 진짜 김장감 최고조 아니었습니까? 그 장면 정말 숨 막혔죠. 마치다가 사과값을 요구하면서 사과의 의미로 손가락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저 진짜 눈 질끈 감았어요. 저런 야만적인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태도가 너무 끔찍해서요. 그런데 거기서 김도기의 대처가 기가 막혔죠.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와, 그 배포. 상대는 야쿠자 보스고 주변에는 조직원들이 쫙 깔려 있는데 기세에서 전혀 밀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도발이 마츠다의 마음에 든 거고요. 맞아요. 마츠다 같은 인간들은 강한 자에게 끌리는 법이니까요. 김도기가 2명의 오야붕은 모시지 않는다며 거절하는 척 밀당하는 것도 고도의 심리전이었죠. 결국 그 심리전에 말려든 마츠다가 김도기를 자기 곁에 두려고 안달이 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도기가 조직의 아르바이트로 잠입하게 되고 경매장 가드를 맡게 되는데 여기서 보여준 경매장 풍경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네, 인간을, 그것도 여성들을 물건처럼 번호를 매겨서 경매에 붙이는 그 장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오가는 돈 액수와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면서도 잔인했어요. 김도기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억누르는 게 화면 밖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는데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무지개 운수의 급습! 죄주임, 박주임, 안고은이 들이닥쳐서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때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윤희서를 찾지 못했다는 거였죠. 그때 김도기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다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구해야 할 윤희서가 없었을 때의 그 당혹감. 게다가 이 소동 때문에 마츠다가 김도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죠.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무지개 운수의 필살기 설계의 정점인 장성철 대표의 등판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은퇴 야쿠자 호시노 마사히사로 변신? 저는 장 대표님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실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전화 통화할 때 그 걸걸한 목소리랑 꼰대 같은 말투 진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야쿠자 원로 같지 않았나요? 어린 놈이 예의가 없다면서 마추다를 혼내는데 보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러다 들키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조직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가짜 칼부림 연기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었습니까? 김도기가 몸을 날려서 마추다를 구하고 장 대표를 찌르는 척하는 그 타이밍 0.1초만 어긋나도 진짜 찔리거나 가짜인 게 들통날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의 호흡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피주머니 터지는 타이밍도 예술이었죠. 마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넘어가서 김도기를 형제라고 부를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악당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게 그만큼 그들이 상대하는 악이 거대하고 교활하다는 뜻이겠죠. 결국 그 신뢰 덕분에 마츠다의 가장 은밀한 금고까지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비밀 장부와 현금 그리고 윤희서의 감금 장소까지 확인했을 때 김도기의 표정이 싹 바뀌는 순간 저는 이 장면을 2화의 하이라이트로 꼽고 싶습니다. 저도 동감이에요. 마츠다가 형제라고 부르면서 웃고 있는데 김도기가 네가 여기서 사라지면 그건 실종일까? 아니면 쓰레기 청소일까? 라고 차갑게 내뱉을 때 와, 그 대사 톤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충직한 부하 연기는 온데간데 없고 지옥에서 온 심판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 대사를 듣고 마츠다의 표정이 굳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맛도 쏠쏠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형제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키러 온 더승사자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공포, 김도기의 응징은 정말 무자비했습니다. 비밀 공간 아니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액션이라 더 처절하게 느껴졌고요. 저는 김도기가 마츠다를 쓰러뜨리고 나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고 난 뒤에 손을 터는 모처럼 감정의 동요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마침내 윤희서를 구출해내는 장면. 이서가 안고근을 보고 엉엉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그렇게 이서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고 김도기는 한국에 있는 알선 책들까지 찾아가서 참교육을 시전했죠. 이 완벽한 결말 정말 모범 택시답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마츠다의 금고에서 털어온 돈으로 의뢰비까지 챙기는 센스까지. 정말 꽉 닫힌 해피엔딩 같아서 좋았어요. 이번 1, 2화를 보면서 느낀 건 확실히 스케일이 커졌다는 겁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로케이션에 더 화려해진 액션, 그리고 깊어진 감정선까지. 특히 윤희서 역할을 맡은 배우분의 연기와 김도기의 눈빛 연기가 어우러져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단순히 악을 응징하는 쾌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함이 있어서 더 좋았어요. 윤희서가 마지막에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구나 싶었거든요.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의뢰인이 찾아올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김도기가 어떤 정의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운행될 모범 택시를 기다리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대신 해결해드립니다. 지금까지 N차원 예고편의 준이었습니다. 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